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점 2,3을 지나고 문제를 풀 때 항상 대충 그린 그림을 개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개형을 좀 그려줘. 안 그러면 절대 응용 문제 못 풀어. 처음 이런 기초 문제 풀 때도 그려. 자, 무슨 말이냐? 2,3을 지나는 이 점이 2,3이라고 합시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4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식을 쓰느냐? 공식이 이렇게 되죠. y는 x좌표는 보호 바꾸고 공식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냥. 자, 기울기가 4니까 이 앞에 기울기만 붙여주면 이게 정답이 됩니다. 물론 정리를 해준다면 4x 분배 법칙에서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정리는 해줘야겠지.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마이너스 3,2라는 점을 지난답니다. 이 점이 마이너스 3,2라고 가정하자. 이 기울기가 마3이래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빨리 합시다. x좌표끼리 x좌표는 부호 바뀌고 y좌표는 그대로. 그 다음에 기울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탁 붙여주면 이게 정답이고 뭐 연산은 암산할게요. 이 정도 되겠네요. 이해되죠? 자, 갑니다. 3번. 이번에는 이 점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인 직선을 한번 찾아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거. 자, 0,2를 지나고 조금 자세하게 그릴게 이번에는. 자,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 x축의, 이게 x축이잖아. x축의 양의 방향을 이쪽을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이쪽을 음의 방향이라고 부르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x축의 양의 방향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x축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게 45도라는 뜻이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자, 이런 다음에 0,2를 지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x의 보호를 바꾸고 y는 그대로. 앞에 기울기를 적어야 되는데 기울기는 모르네. 중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탄젠트 값과 탄젠트 45도는 뭐하고 같다? 그 직선이 이루는 기울기와 같다. 탄젠트 45도 뿐만이 아니라 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과 기울기는 항상 똑같다. 그 왜 그렇게 된다고 배웠나? 중3 때? 선생님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방금 배웠잖아. 그냥 외우면 돼요.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거든. 잘 봐봐. 자,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바로 기울기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예요. 탄젠트의 정의가 뭐야? 밑변분의 높이. 그게 탄젠트의 정의거든. 그래서 우연찮게 똑같은 겁니다. 표현이.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다? 탄젠트 45도니까 기울기가 1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까기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입니다. 선생님 탄젠트 45도가 1이었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가물가물합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면 태블릿에 이렇게 쳐보면 됩니다. 삼각 B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자, 그것도 치는 게 귀찮다? 그러면 잠깐 칠판 한번 쳐다보세요. 선생님 특수비에 대한 외우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줄 테니까. 자, 보자. 30도, 중학교 3학년 거 복습합니다. 30도, 60도, 45도, 60도.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됐다면 자, 사인은 얼마? 사인 30도는 얼마? 1. 45도는 루트 2. 얘는 루트 3. 1, 2, 3이에요. 사인은. 물론 분모에 다 2가 있겠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인데 굳이 분모까지 외울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2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코사인은 어떻게 돼, 이게? 3이 1이에요. 거꾸로. 3, 2, 1.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지만 외울 필요는 없잖아. 탄젠트는 어떻게 외워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의 정의거든. 루트 3분의 1.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루트 2분의 루트 2는 얼만데? 약분하면 1이죠. 근데 1분의 루트 3은 얼만데? 루트 3이잖아요. 맞지?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탄젠트 45도가 1이구나. 이 표를 외우는데 멍청한 새끼들이
다른 걸 막 외워. 그렇게 외울 필요 없죠. 그냥 1, 2, 3만 외우면 꼭 코사인은 3의 1이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그래서 탄젠트는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니까 머릿속에서 이 표를 1, 2, 3부터 적고 이제 외우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못 외우면은 거의 선생님 봤을 때는 한 번, 두 번 설명해주고 뭐 시험 한두 번 치고 나서 이걸 못 외운다는 것은 거의 선생님 봤을 땐 조금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이 아닌가. 자, 거의 다 외우고 있죠. 이런 거는. 자, 안 배워서 모르는 건 상관없어. 근데 배웠고 학습했는데 이게 잊어먹는다는 게 나는 그게 정말 다 이해가 안 돼. 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말이 길어졌네. 자, 1,-1을 지나고 직선 이거하고 평행하대요. 이 직선을 얘라고 합시다. 두 직선이 평행한데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일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니까 일단은 이렇게는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x는 부호 바꾸고 y는 그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 기울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걸 힌트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맞나요? 자, 이 직선은 기울기를 어떻게 찾나. 2y는 넘어가면 마사 x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자, y는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x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거고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배법칙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빼기 1이 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밑에 5번도 바로 다이렉트로 갑시다. 자, 점 1,3을 지나고 자, 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고. 그러면 이 직선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 직선은 얘하고 수직이니까 대충 수직이 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이 직선인데 수직과 평행은 수업 시간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 그랬어? 기울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지. 맞지? 자, 우리 공식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 공식이에요. 원리 같은 건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자, 기울기가 3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의 보호바꾼수가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하,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자, 조금 산수가 지저분해지겠네.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암산했어요. 마이너스 3을 나눠서. 그러면 앞에 x 앞에 있는 숫자 y를 왕따 시켰을 때 x 앞에 있는 숫자를 기울기라고 배웠죠. 중2 때. 자, 안 배웠으면 지금 방금 배웠으니까 자, 이 기울기는 3분의 4가 됩니다. 기울기가. 그렇다는 말은 얘가 수직입니다 라는 말은 기울기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가르쳐주고 싶어 이 뜻이죠. 그러면 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는 이 숫자의 역수의 보호바꾼수 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뭔데요? 자, 어디 갔어? 이 점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y는 x 부호바꾸고 y좌표는 그대로.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요거 분배법칙에서 정리해주는 건 너희들 몫이다. 굳이 적어준다면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12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4분의 9 정도 되겠네요. 이게 정답이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자, 보세요. 여기 2,3 여기 4,1 이렇게 되는데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여기서 두 점의 기울기는 찾을 수 있나요? 역시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안 배웠어도 상관없어. 다시 설명해 줄게.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정인데 증가량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x끼리 빼는 걸 말하는 거예요. y끼리 빼는 걸 y의 증가량이라고 그래요. 항상 y의 증가량을 분자에 적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2. 그래서 약분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궁금함은 안 들었습니까? 선생님, 여기서 이걸 빼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이걸 빼야 돼요? 마음대로. 또, 그러면 선생님, 이쪽에서 이쪽으로 빼볼까? 똑같습니다. 자, 기울기는 줄일게.
4 빼기 2 분의 1 빼기 3 하면 2분의 마 2니까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맞지? 기울기는 이 방향으로 빼든 저 방향으로 빼든 증가량은 어차피 똑같다.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자, 그런 건 몰라도 똑같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지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세요 그랬으니까, 자, y는 x 빼기 4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기울기는 방금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곱해주면 뭐 분배 법칙 해주면은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답이. 자, 여기서 궁금함이 하나 들어야 되는데, 쌤, 저는 얘를 기준으로 했는데 답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증명해 줄게. 수업 시간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합니다. 자, 2,3 기준으로 해볼게. 2,3을 지나는 직선. 근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1로 똑같잖아요.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3이 돼서 보면은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서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하든 식은 똑같다. 자, 밑에 문제도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자, 빠르게 설명할게요. 이때는 기울기 얼마야? x 좌표끼리 빼요. 그 다음에 y 좌표끼리 뺄까? 그러면 2분의 마4. 그래서 마2가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이 점을 요거, 이 점을 요거라고 가정을 하면 이 점 y는 이 점 기준으로 할까? 마음대로. 아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5,2를 기준으로 할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니까 요거 정리해주면 정답이 나와요. 쉽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자, 이 점을 2,3이라고 합시다.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원리는 진짜 몰라도 됩니다. 자, 원리까지 알면 좋은 점이 없어요. 원리를 안다고 해서 좋은 점이 없어. 그냥 공식만 외우세요. 쌤 시키는 대로 해봐. 지금 단계에서는. 자, 나중 단계에서도 거의 필요가 없어요. 자, 루트, 선생님이 되는 거면 모를까. 자, 거리는 이 숫자 제곱하고, 자, 이 숫자 제곱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절대 공식으로 외우면 안 되고, 문제를 통해서 외워야 돼. 자, 2,3을 각각 x 대신에 2를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자, x 좌표가 2니까, y 좌표는 y한테 마이너스 3. 이 숫자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냥 그대로 복사해요. 이게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 5분의 얘는 4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9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리화까지 해주면 5분의 9루트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돼요. 마이너스 2,1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자,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점과 직선 사이를 거리 공식을 쓰려면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줘야 돼. 한쪽을 0으로 만들어줘야지 공식을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도 마찬가지. 자, 4를 곱해서 일단 분수를 없애고 시작하자. 자, 한쪽 0 만들어주려고 쇼하는 거예요. 4y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쪽이 0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3x 빼기 4y 플러스 5가 되고요. 자, 이제부터 아까 했던 작업 똑같이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이 점의 좌표가 이거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이 거리를 구한다라는 거지. 자, 이 그림을 안 그리면서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주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안 그리고 연습한 친구들은 응용 문제를 못 풀거든. 막 말이 길어지면 무슨 말이지? 졸라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공부할 때부터 이미 실패하고 시작하는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지? 숙제할 때 이거 한 1초만 그리잖아. 맞죠? 그리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인지를 인지하면서 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위에 거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이 숫자 제곱하고, 자, y 제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4 제곱하면 플러스 4하고 똑같죠? 4의 제곱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하세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4 곱하기 1 플러스 5. 이게 정답이에요. 루트 25는 5거든. 그 다음에 얘는 마6, 마10, 마5. 그러니까 절대값 씌우면 플러스 5가 되거든. 그래서 1 이렇게 됩니다.
자, 4번하고 3번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별표 수백만 개 쳐야 됩니다.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참고로 시험 문제에서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인데요. 참고로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걸로 개념을 기억하세요. 자,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됐다면 얘가 두 직선 사이 거리야 아니면 얘가 거리야 아니면 얘가 거리야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에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는 말의 의미는 두 직선은 평행합니다 라는 얘기를 숨겨놓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자, 어쨌든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 점에서부터 이 거리나 평행하니까 이 점에서부터 이 거리나 이 점에서부터 이 거리는 어차피 다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직선을 이 직선이라고 하고 이 직선을 이 직선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찾아. 그럼 y 대신에 0을 대입해 볼게. 그러면 4x 플러스 0은 4가 돼서 x는 1이 돼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 y는 0인 거지. 그래서 이 점을 대략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지만 1,0이라고 가정하면 1,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도 똑같은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디스턴스,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쓸 겁니다. 이 숫자 제곱하고 더하기 이 숫자 제곱하고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그 다음에 1,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니까 1 대입하면 4, 0 대입하면 0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자, 루트 25니까 5겠죠. 그 다음에 얘는 2겠죠. 그래서 디스턴스는 2가 된다. 5분의 2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 정말 중요한 기초 개념이야. 이 문제를 그냥 기계식으로 반복하지 말고 반드시 그림 그리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놓고 나중에 또 시험 점수가 안 나왔니? 공부했는데 너 노력이 나를 배신했니? 그런 얘기 하지 마. 노력 안 했어요. 1초도 노력 안 했는데 1초 그림 그리는 것도 안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어떻게 기초가 쌓입니까? 그래서 꼭 그림 그리세요. 자,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은 K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와, 진짜 중요한 문제죠, 이건. 자,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응용 문제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간다. K에 관계없다라는 말은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고 K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건 관계 없어야 된다는 건 잘 봐봐. 이 부분이 0이 되면 돼요. 0에다가 1 곱해도 0이죠. 0에다가 3 곱해도 0이죠. 이렇게 K에 관계없이 0이 된다는 거지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x-y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0이 됐다 쳐. 그럼 0에다가 뭘 더하면 0이 됩니까? 얘도 0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맞지? 그래서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래 위로 식을 더해버리면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y가 없어지니까 플러스 3은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돼서 자, y만 이쪽으로 넘어가서 y가 되고 요거 두 개 더하면 1이 되겠지? 그래서 자,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1,1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 그래프는 참고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이 정도를 지나고 막 이런 이 무수히 많은 이런 직선들을 말한다는 거지. 저 식이 1차 방정식이. 자,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 기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면 이제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이 문제 모르면. 오케이? 자, 별표 수억만 개를 쳐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느냐?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나와요, 얘는. 그런데 보통은 이것보다 한 단계씩 또는 두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험 문제 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부드럽게 풀지 못하는 정도의 연습량을 가진 아이라면 그냥 수학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안녕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두 점을 선분 A점과 B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잇는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찾을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수직 이등분선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그림 좀 그런데, 자, 다시 그릴게요. 자,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이 길이가 10이라면, 예를 들어서 10이라면, 그 길이를 5, 이 길이 5, 이 길이 5가 되게 자르면서, 이등분하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게 만들면서 수직이 되는 방정식을 이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부른다.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죠. 뭐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인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직선의 방정식, 예를 들면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이렇게 쓸 수는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나는 점 하나 정도만 알면 거의 다 푼다라는 거지. 자, 봐봐. 이 점이 뭔 것 같아요? A점과 B점 한가운데 있는 점이잖아. 이걸 무슨 점? 중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A와 B의 중점 구할 수 있나요? 우리 앞에서 배웠지? X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누고 콤마. 자, Y좌표끼리 2개 더하고 2로 나누고. 오케이? 자, 그러면 중점의 좌표는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마이너스 2, 2분의 6 이렇게 되니까 자, 얼마?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이 마이너스 1,3이 되는구나. 그럼 이제 이 식은 정말 쉽게 구할 수 있겠네. y는 x의 부호를 바꿔. y는 그대로 써. 그런데 기울기를 선생님 모르는데요. 그림을 한번 잘 쳐다봐요. 수직이네. 뭐라고? 수직, 평행.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뭘 가르쳐주고 싶어? 기울기를 가르쳐주고 싶은 힌트죠. 자, 우리가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모르지만 A와 B의 선분 AB의 기울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X좌표끼리 빼고 AB의 기울기는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고 그러면 막 8분의 막 10 플러스 10인가? 이렇게 되나요? 숫자가 조금 더러워서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5입니까? 아니. 앞에서 했잖아.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5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의 부호바꾼수. 얘의 역수는 5분의 4지. 그거의 부호바꾼수가 이 기울기가 된다는 거. 꼭 보면은 이거 틀리는 친구들이 빨리 풀다 보니까 AB의 기울기를 구해놓고 이거의 기울기를 구했다라고 착각해서 또 틀린다고. 그래놓고 이 문제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맞췄을 텐데 후회를 한단 말이지. 후회하기 전에 그냥 조심해서 여러 번 그 전에 풀어가지고 틀려놓고 오답노트에서 다시는 이 문제 안 틀려야지 하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진짜 너무 자주 나오니까 꼭 완벽하게 암기하기를 바랍니다. 자, 5분의 4 더하기 5분의 15니까 5분의 19 정도 되겠네요. 산수는 별로 자신이 없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셈. 자, 이 문제도 뭐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죠.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똑같겠네요. 중학생처럼 이제 쉬운 문제 맨날 풀다가 보면 자, 이런 문제들이 좀 쉽게 느껴지죠. 근데 대부분 다 틀립니다. 자, 밑에 식도 예쁘게 정리해 볼게. 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평행하니까 기울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를 구하려면 왕따를 시켜야 되거든. 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갔어. 플러스 1. 그래서 y는 이게 분모로 들어가면 2-3의 2분의 마이너스 a-2의 x 이렇게 되고 플러스 2-3의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똑같아요. 이 두 개가 똑같겠네요. 그냥 옥수 쉬운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까? 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지. 기울기가 이거잖아. 이 기울기가 서로 똑같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 이 대각선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a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2 더하기 3a가 될 거고 자, a가 넘어가면 a 제곱이 될 거고 넘어오면 플러스 a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는 2, 마이너스는 여기. 그래, A.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다시 적어줄게. 자,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A가 1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어디 있어? 1번인가요? 그죠? 그래서 1번 치는 친구들 다 틀립니다. 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평행하다와 일치하다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평행한 직선이라면 y절편은 다르단 말이야. 맞지? y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가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두 직선이 만약에 똑같다면 두 직선이 일치하는 상황이라면 기울기만 같은 게 아니라 y절편까지 같아져요. 근데 문제에서는 평행하기만 하다고 그랬거든. 평행한 거하고 일치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또 함정이라며 또 낚입니다. 연습을 미리 안 해놓고 낚여놓고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y절편, 이 뒷부분을 y절편이라고 그러죠? x 뒷부분에 있는 거. 이 y절편 두 개는 서로 같으면 안 된다. 이 조건을 써줘야 된다는 거지. 소수령이 없으니까. 자, 방심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마이너스 1은 분자에 있다고 생각하고 대각선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a가 같지 않아야 된다. 대각선 곱하면 a하고. 그러면 샥 넘어가면 2a는 같지 않아야 됩니다. 넘어가면 2a는 1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두 개였는데 얘는 답이 될 수 없으니까 얘만 답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 3등급 또는 4등급 되는 친구들이 1번 골라놓고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쫓아가서 야 1번 맞지? 1번 맞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거든. 야 이거는 저 y절편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골라야 돼. 그러면은 맞다 실수했다. 어머 엄마한테 또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공부할 때 많이 틀려놓고 제발 세모 동그라미 치지 말고 세모 치고 틀렸다 해놓고 오답노트로 연습해서 시험 칠 때 울지 말자. 제발 그런 변명하지 말자. 알았지?